이 세상에서 허락된 짧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 너 자신을 더 발전시켜. 삶에 의미가 있다면 분명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이냐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역경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생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련을 바꿀 수 없는 일로 여긴다. 그래서 넘어져서 코를 박은 그곳에 묻혀 있는 금맥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넘어져서 코를 박은 바로 그곳에 묻혀 있는 금맥을 보지 못한다. 운명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면 운명은 갑자기 아군이 된다. 인생의 내공은 힘든 순간에 쌓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단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만 그렇다. 넘어진 곳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금맥이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역경이 당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만든다. 당연한 것은 절대 당연하지 않다. 5손가락은 5개의 기적이다. 시련이 불쑥 들이닥쳤다고 해서 모두 불행해지진 않는다. 암울한 상황이어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가진 게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인생의 토대에 집중하는 사람은 위기에 강하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 강한 멘탈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울었지만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 더는 그러지 않았다. 헬렌 켈러.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수위는 높아진 채로 유지되진 않는다. 언제나 이전 수위로 돌아간다. 쾌락이 지나치면 인정을 추구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소 효과가 시작된다. 단기 자극으로 행복을 높이면 나중에 더 깊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다. 폭식 다음에는 더 큰 좌절감이 밀려올 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범람이 아니다. 평상시 수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현실 안주라는 머릿속 생각 감옥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 평생 갇힌다. 철창 곳곳에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이 쓰여 있다. 그것은 우리를 거짓된 삶에 잡아둔다. 갇혀 산 기간이 길수록 철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기차를 잘못 탔다면 알아차린 순간 바로 내려야 한다. 인간은 잘 모르는 좋은 상황보다 잘 아는 나쁜 상황을 선호한다. 새로운 도전은 예측 불가라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느낀다. 베니스터 효과. 육상에서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4분의 벽을 넘자 많은 선수가 그 벽을 넘었다. 과거의 주자들은 4분 이내에 1마일을 주파할 수 없다는 믿음에 갇혀 있었다. 이 마의 벽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었다. 철창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나는 생각의 감방에서 부정어를 삭제하여 나는 책을 쓸 수 있다로 고쳤다. 이 문장을 자주 반복할수록 힘이 났다. 마침내 철창이 열렸고 나는 집필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40권이 넘는 책을 썼다. 나는 준비된 작가였다. 장애물은 내 머릿속에만 있었다. 나이가 몇이든 인생은 누구에나 한 번뿐이다. 언젠가로 미뤄둔 일을 성취할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기차를 얼른 갈아타야 한다. 생각의 벽을 부수고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되리라. 갇힌 감옥의 창살은 강철이 아니며 감옥 밖의 세상도 불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삶에서 어디까지 가보고 싶은가?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사업을 얼마나 성공시키고 싶은가?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성취할 것이다. 정신이 사물보다 앞선다. 정신이 결정한다. 너의 말과 행동이 맑은 정신에서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행복이 너의 뒤를 따르리라. 나는 내 생각의 포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해서 불 한 글자만 제거해도 감옥 문장이 격려 문장으로 바뀐다. 가능함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공의 길이 열린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거짓말보다 낫다. 우리는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이다.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들을 만큼 강한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이다. 당신의 하루는 어땠는가?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후회로만 남길지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귀한 하루를 어떻게 쓸 셈인가? 어제 비가 내렸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항상 비가 내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대를 품어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한 그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바로흐 스피노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 다르게 생각하리라 결정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불행, 우울,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유익한지 생각해보라. 어떤 생각이 이런 짓누르는 감정을 유발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하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더 잘 입증할 수 있다. 편집증, 즉 파라노이아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병리적인 상태다. 이와 반대되는 프로노이아도 있다. 프로노이아를 앓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고 믿는다. 둘 다 근거 없는 믿음이고 비이성적 상태이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관점이 투영된 결과이다. 당신은 관점에 따라 세상을 설계한다. 당신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생각의 방식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이기도 하다. 관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바꾼다. 긍정적 기대는 긍정적 현실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인색함에 화가 난다면 본인도 인색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누군가의 웃는 모습에서 아이러니한 냉소를 본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냉소의 안경을 썼기 때문이다. 동료의 사소한 행동에서 이기심을 읽는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 이기심이 들통날까봐 동료에게 미리 투사한 결과이다. 거울과의 결투를 그만두라. 누군가 자꾸 미워 보일 때가 있다. 혹은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가 치밀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나는 나의 어떤 특성을 여전히 어둠 속에 가둬두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질문을 자신에게로 돌리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도 나빠진다. 루키우스 인나이우스 세네카.
나는 뭘 원하기에 이런 비난을 할까? 내가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숨은 욕구는 무엇일까? 사람은 비난이나 압박을 받으면 완고해진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클수록 그 일을 할 확률은 더 커진다.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신뢰와 함께 변화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나의 인식은 돋보기와 같다. 불만도 소망도 확대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확대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풍선에 당신은 무엇을 적어 넣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적어 넣지 않는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생은 자동차 정기 검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은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에고와 자아라는 두 개의 법정이 있다. 에고는 외부 세계의 판단에 좌우된다. 칭찬을 받으면 활짝 만개한다. 비판을 받으면 위축된다. 에고는 자신을 비교한다. 에고는 모욕을 감지한다. 에고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다. 에고는 부정적인 것을 자신과 연결한다. 그러나 자아는 평온하다. 자아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나쁜지 감지한다. 자아는 답을 이미 갖고 있기에 질문하지 않는다. 자아는 자신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믿는다. 자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다. 누군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잊으라. 당신은 이미 걸작이다. 변화에 직면하면 맨 먼저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이 좋은 방향을 가리키는 변화여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지위, 재정적 안정, 새로운 관계 등을 얻을 수 있어도 사람들은 종종 그 기회를 거부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는 아직 모르는 상태보다 직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미지의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비밀스러운 한계가 있다. 즉, 우리가 허용하는 행복과 성공의 상한선이 있다. 그 상한선을 넘어 성공하거나 부를 얻으면 무의식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을 다시 잃게 만드는 것이다. 장애물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을 실제로 얻는다. 성공 앞에서는 겸손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엑셀을 밟아야 하는 구간이 나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이 얻을 성공과 사랑과 행복은 말 그대로 무한하다. 당신 스스로 장애물이 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한 상한선 앞에 알아서 멈추지 않는다면 동굴은 영원히 버려져 있을 것이다. 늘 행복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나쁜 습관은 나의 중요한 욕구를 채워준다. 그러나 같은 욕구를 좀 더 건설적으로 채울 수도 있다. 모든 습관에는 방아쇠 자극이 선행된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더 나은 습관을 설계할 수 있다. 작은 장치를 통해 방아쇠 자극이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 당신이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그건 크게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그 습관이 당신을 가졌다면 당신은 덫에 걸린 것이다. 나쁜 습관은 밀항자이다. 그 습관을 없애려면 먼저 그것을 색출해내야 한다. 습관을 행하기가 어려울수록 그 습관을 버리기가 더 쉬워진다. 불쾌하거나 힘든 일과 습관을 연결한다. 적어도 5분만 명상을 한 후에야 스마트폰을 만진다.
명상이 없으면 스마트폰도 없다. 상향 비교.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어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열등감도 함께 온다. 비교는 행복의 끝이자 불만의 시작이다.